서울의 심장,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이 활기찬 거리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 수많은 인파 대신 낯선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코미디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코미디 공연, 즉 개그 버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노래나 연주, 마술이나 춤 버스킹은 흔하지만 유독 코미디 버스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일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코미디는 음악처럼 흘러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섬세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단 몇 분 만에 그들을 웃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몇몇이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달꽃이 푸드트럭보다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침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시 자매세요? 그의 물음에 자매가 맞다고 답하자 그는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법한 말이지만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식,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그만의 소통법입니다. 그는 이어 묻습니다.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는 매력이 달라요 라고 답하지만 남자는 솔직히 아직은 어떤 매력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고 그 어색함 속에서 또 다른 웃음이 피어납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는 나이를 묻습니다. 마음은 20살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그는 겉보기엔 몇 살 같냐고 짓궂게 되묻습니다. 40대라는 말에 그는 50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빗방울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분위기는 그의 노련한 농담에 금세 녹아내립니다. 그는 여성에게 평소에 무엇을 보며 웃는지 묻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철새 유튜브였습니다. 철새의 움직임을 보며 웃음을 얻는다는 그 독특한 취향에 코미디언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침묵이 또 한 번의 유쾌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지던 중 부유해 보이는 자매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그들에게 그는 스스럼 없이 묻습니다. 결혼은 어떤 남자랑 해야 할까요? 언니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건물주요. 그녀는 이미 건물주와 결혼했고 동생에게도 늘 건물주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공연을 홍보합니다. 그 건물주 남편분들께 말씀드려서 제 공연 표 좀 사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씁쓸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관객이 줄어든 상황. 그는 마치 상권 분석가처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순간 홍대 이쪽 상권이 죽었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텅 비었네요. 이것이 바로 제 효과입니다. 처절한 자기 비하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객들은 더 큰 소리로 웃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여행 왔다는 젊은 연인도 잠시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군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북경이라는 짬뽕집. 그는 혹시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는 아니죠. 라며 끝까지 농담을 던지고 비가 많이 오니어서 들어가라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코미디언과 관객이라는 관계를 넘어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공연 막바지 미국 뉴욕에서 왔다는 한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보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18살 딸과 함께 온 어머니에게 그는 함께 사진 찍기를 제안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이거 완전 아빠, 엄마, 딸 가족 사진이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를 피하려 자꾸만 그의 우산 속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하나의 즐거운 총극이 됩니다. 그렇게 그의 외로운 코미디 버스킹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의 막막함과 텅 빈 거리의 공허함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스쳐 지나간 다양한 인연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동산 간판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세요. 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거리에는 코미디언이 없는지를,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아늑한 소극장이 필요한지를. 그는 한때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는 대학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의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비오는 날거리에서 자신의 몸은 젖어도 악기 많은 비를 맞지 않게 감싸 안으며 연주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술가의 열정과 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지만 코미디는 다릅니다. 코미디언의 꿈은 악기처럼 우산 속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웃음소리 속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대거리에 울려 퍼진 한 코미디언의 목소리는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웃음을 찾아내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분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도전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공연을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외로운 예술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박수. 서울의 심장,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이 활기찬 거리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 수많은 인파 대신 낯선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코미디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코미디 공연, 즉 개그 버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노래나 연주, 마술이나 춤 버스킹은 흔하지만 유독 코미디 버스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일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코미디는 음악처럼 흘러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섬세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단 몇 분 만에 그들을 웃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몇몇이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달꽃이 푸드트럭보다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침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시 자매세요? 그의 물음에 자매가 맞다고 답하자 그는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법한 말이지만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식,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그만의 소통법입니다. 그는 이어 묻습니다.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는 매력이 달라요 라고 답하지만 남자는 솔직히 아직은 어떤 매력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고 그 어색함 속에서 또 다른 웃음이 피어납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는 나이를 묻습니다. 마음은 20살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그는 겉보기엔 몇 살 같냐고 짓궂게 되묻습니다. 40대라는 말에 그는 50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빗방울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분위기는 그의 노련한 농담에 금세 녹아내립니다. 그는 여성에게 평소에 무엇을 보며 웃는지 묻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철새 유튜브였습니다. 철새의 움직임을 보며 웃음을 얻는다는 그 독특한 취향에 코미디언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침묵이 또 한 번의 유쾌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지던 중 부유해 보이는 자매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그들에게 그는 스스럼 없이 묻습니다. 결혼은 어떤 남자랑 해야 할까요? 언니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건물주요. 그녀는 이미 건물주와 결혼했고 동생에게도 늘 건물주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공연을 홍보합니다. 그 건물주 남편분들께 말씀드려서 제 공연 표 좀 사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씁쓸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관객이 줄어든 상황. 그는 마치 상권 분석가처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순간 홍대 이쪽 상권이 죽었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텅 비었네요. 이것이 바로 제 효과입니다. 처절한 자기 비하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객들은 더 큰 소리로 웃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여행 왔다는 젊은 연인도 잠시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군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북경이라는 짬뽕집. 그는 혹시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는 아니죠. 라며 끝까지 농담을 던지고 비가 많이 오니어서 들어가라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코미디언과 관객이라는 관계를 넘어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공연 막바지 미국 뉴욕에서 왔다는 한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보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18살 딸과 함께 온 어머니에게 그는 함께 사진 찍기를 제안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이거 완전 아빠, 엄마, 딸 가족 사진이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를 피하려 자꾸만 그의 우산 속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하나의 즐거운 총극이 됩니다. 그렇게 그의 외로운 코미디 버스킹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의 막막함과 텅 빈 거리의 공허함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스쳐 지나간 다양한 인연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동산 간판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세요. 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거리에는 코미디언이 없는지를,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아늑한 소극장이 필요한지를. 그는 한때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는 대학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의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비오는 날거리에서 자신의 몸은 젖어도 악기만은 비를 맞지 않게 감싸 안으며 연주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술가의 열정과 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지만 코미디는 다릅니다. 코미디언의 꿈은 악기처럼 우산 속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웃음소리 속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대 거리에 울려 퍼진 한 코미디언의 목소리는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웃음을 찾아내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분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도전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공연을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외로운 예술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박수. 서울의 심장,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이 활기찬 거리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 수많은 인파 대신 낯선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코미디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코미디 공연, 즉 개그 버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노래나 연주, 마술이나 춤 버스킹은 흔하지만 유독 코미디 버스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일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코미디는 음악처럼 흘러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섬세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단 몇 분 만에 그들을 웃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몇몇이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달꽃이 푸드트럭보다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침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시 자매세요? 그의 물음에 자매가 맞다고 답하자 그는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법한 말이지만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식,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그만의 소통법입니다. 그는 이어 묻습니다.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는 매력이 달라요 라고 답하지만 남자는 솔직히 아직은 어떤 매력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고 그 어색함 속에서 또 다른 웃음이 피어납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는 나이를 묻습니다. 마음은 20살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그는 겉보기엔 몇 살 같냐고 짓궂게 되묻습니다. 40대라는 말에 그는 50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빗방울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분위기는 그의 노련한 농담에 금세 녹아내립니다. 그는 여성에게 평소에 무엇을 보며 웃는지 묻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철새 유튜브였습니다. 철새의 움직임을 보며 웃음을 얻는다는 그 독특한 취향에 코미디언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침묵이 또 한 번의 유쾌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지던 중 부유해 보이는 자매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그들에게 그는 스스럼 없이 묻습니다. 결혼은 어떤 남자랑 해야 할까요? 언니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건물주요. 그녀는 이미 건물주와 결혼했고 동생에게도 늘 건물주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공연을 홍보합니다. 그 건물주 남편분들께 말씀드려서 제 공연 표 좀 사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씁쓸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관객이 줄어든 상황. 그는 마치 상권 분석가처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순간 홍대 이쪽 상권이 죽었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텅 비었네요. 이것이 바로 제 효과입니다. 처절한 자기 비하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객들은 더 큰 소리로 웃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여행 왔다는 젊은 연인도 잠시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군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북경이라는 짬뽕집. 그는 혹시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는 아니죠? 라며 끝까지 농담을 던지고 비가 많이 오니어서 들어가라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코미디언과 관객이라는 관계를 넘어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공연 막바지 미국 뉴욕에서 왔다는 한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보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18살 딸과 함께 온 어머니에게 그는 함께 사진 찍기를 제안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이거 완전 아빠, 엄마, 딸 가족 사진이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를 피하려 자꾸만 그의 우산 속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하나의 즐거운 총극이 됩니다. 그렇게 그의 외로운 코미디 버스킹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의 막막함과 텅 빈 거리의 공허함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스쳐 지나간 다양한 인연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동산 간판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세요. 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거리에는 코미디언이 없는지를,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아늑한 소극장이 필요한지를. 그는 한때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는 대학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의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비오는 날거리에서 자신의 몸은 젖어도 악기 많은 비를 맞지 않게 감싸 안으며 연주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술가의 열정과 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지만 코미디는 다릅니다. 코미디언의 꿈은 악기처럼 우산 속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웃음소리 속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대 거리에 울려 퍼진 한 코미디언의 목소리는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웃음을 찾아내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분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도전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공연을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외로운 예술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박수. 서울의 심장,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이 활기찬 거리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 수많은 인파 대신 낯선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코미디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코미디 공연, 즉 개그 버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노래나 연주, 마술이나 춤 버스킹은 흔하지만 유독 코미디 버스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일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코미디는 음악처럼 흘러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섬세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단 몇 분 만에 그들을 웃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몇몇이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달꽃이 푸드트럭보다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침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시 자매세요? 그의 물음에 자매가 맞다고 답하자 그는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법한 말이지만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식,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그만의 소통법입니다. 그는 이어 묻습니다.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는 매력이 달라요 라고 답하지만 남자는 솔직히 아직은 어떤 매력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고 그 어색함 속에서 또 다른 웃음이 피어납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는 나이를 묻습니다. 마음은 20살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그는 겉보기엔 몇 살 같냐고 짓궂게 되묻습니다. 40대라는 말에 그는 50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빗방울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분위기는 그의 노련한 농담에 금세 녹아내립니다. 그는 여성에게 평소에 무엇을 보며 웃는지 묻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철새 유튜브였습니다. 철새의 움직임을 보며 웃음을 얻는다는 그 독특한 취향에 코미디언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침묵이 또 한 번의 유쾌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지던 중 부유해 보이는 자매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그들에게 그는 스스럼 없이 묻습니다. 결혼은 어떤 남자랑 해야 할까요? 언니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건물주요. 그녀는 이미 건물주와 결혼했고 동생에게도 늘 건물주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공연을 홍보합니다. 그 건물주 남편분들께 말씀드려서 제 공연표 좀 사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씁쓸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관객이 줄어든 상황. 그는 마치 상권 분석가처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순간 홍대 이쪽 상권이 죽었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텅 비었네요. 이것이 바로 제 효과입니다. 처절한 자기 비하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객들은 더 큰 소리로 웃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여행 왔다는 젊은 연인도 잠시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군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북경이라는 짬뽕집. 그는 혹시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는 아니죠? 라며 끝까지 농담을 던지고 비가 많이 오니어서 들어가라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코미디언과 관객이라는 관계를 넘어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공연 막바지 미국 뉴욕에서 왔다는 한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보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18살 딸과 함께 온 어머니에게 그는 함께 사진 찍기를 제안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이거 완전 아빠, 엄마, 딸 가족 사진이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를 피하려 자꾸만 그의 우산 속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하나의 즐거운 총극이 됩니다. 그렇게 그의 외로운 코미디 버스킹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의 막막함과 텅 빈 거리의 공허함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스쳐 지나간 다양한 인연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동산 간판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세요. 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거리에는 코미디언이 없는지를,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아늑한 소극장이 필요한지를. 그는 한때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는 대학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의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비오는 날거리에서 자신의 몸은 젖어도 악기 많은 비를 맞지 않게 감싸 안으며 연주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술가의 열정과 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지만 코미디는 다릅니다. 코미디언의 꿈은 악기처럼 우산 속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웃음소리 속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대거리에 울려 퍼진 한 코미디언의 목소리는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웃음을 찾아내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분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도전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공연을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외로운 예술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박수. 서울의 심장,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이 활기찬 거리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 수많은 인파 대신 낯선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코미디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코미디 공연, 즉 개그 버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노래나 연주, 마술이나 춤 버스킹은 흔하지만 유독 코미디 버스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일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코미디는 음악처럼 흘러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섬세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단 몇 분 만에 그들을 웃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몇몇이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달꽃이 푸드트럭보다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침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시 자매세요? 그의 물음에 자매가 맞다고 답하자 그는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법한 말이지만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식,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그만의 소통법입니다. 그는 이어 묻습니다.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는 매력이 달라요 라고 답하지만 남자는 솔직히 아직은 어떤 매력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고 그 어색함 속에서 또 다른 웃음이 피어납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는 나이를 묻습니다. 마음은 20살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그는 겉보기엔 몇 살 같냐고 짓궂게 되묻습니다. 40대라는 말에 그는 50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빗방울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분위기는 그의 노련한 농담에 금세 녹아내립니다. 그는 여성에게 평소에 무엇을 보며 웃는지 묻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철새 유튜브였습니다. 철새의 움직임을 보며 웃음을 얻는다는 그 독특한 취향에 코미디언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침묵이 또 한 번의 유쾌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지던 중 부유해 보이는 자매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그들에게 그는 스스럼 없이 묻습니다. 결혼은 어떤 남자랑 해야 할까요? 언니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건물주요. 그녀는 이미 건물주와 결혼했고 동생에게도 늘 건물주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공연을 홍보합니다. 그 건물주 남편분들께 말씀드려서 제 공연 표 좀 사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씁쓸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관객이 줄어든 상황. 그는 마치 상권 분석가처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순간 홍대 이쪽 상권이 죽었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텅 비었네요. 이것이 바로 제 효과입니다. 처절한 자기 비하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객들은 더 큰 소리로 웃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여행 왔다는 젊은 연인도 잠시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군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북경이라는 짬뽕집. 그는 혹시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는 아니죠? 라며 끝까지 농담을 던지고 비가 많이 오니어서 들어가라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코미디언과 관객이라는 관계를 넘어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공연 막바지 미국 뉴욕에서 왔다는 한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보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18살 딸과 함께 온 어머니에게 그는 함께 사진 찍기를 제안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이거 완전 아빠, 엄마, 딸 가족 사진이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를 피하려 자꾸만 그의 우산 속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하나의 즐거운 총극이 됩니다. 그렇게 그의 외로운 코미디 버스킹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의 막막함과 텅 빈 거리의 공허함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스쳐 지나간 다양한 인연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동산 간판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세요. 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거리에는 코미디언이 없는지를,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아늑한 소극장이 필요한지를. 그는 한때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는 대학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의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비오는 날거리에서 자신의 몸은 젖어도 악기만은 비를 맞지 않게 감싸 안으며 연주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술가의 열정과 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지만 코미디는 다릅니다. 코미디언의 꿈은 악기처럼 우산 속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웃음소리 속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대거리에 울려 퍼진 한 코미디언의 목소리는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웃음을 찾아내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분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도전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공연을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외로운 예술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박수. 서울의 심장,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이 활기찬 거리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 수많은 인파 대신 낯선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코미디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코미디 공연, 즉 개그 버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노래나 연주, 마술이나 춤 버스킹은 흔하지만 유독 코미디 버스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일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코미디는 음악처럼 흘러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섬세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단 몇 분 만에 그들을 웃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몇몇이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달꽃이 푸드트럭보다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침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시 자매세요? 그의 물음에 자매가 맞다고 답하자 그는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법한 말이지만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식,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그만의 소통법입니다. 그는 이어 묻습니다.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는 매력이 달라요 라고 답하지만 남자는 솔직히 아직은 어떤 매력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고 그 어색함 속에서 또 다른 웃음이 피어납니다. 한 중년 여성에게는 나이를 묻습니다. 마음은 20살이라는 재치 있는 답변에 그는 겉보기엔 몇 살 같냐고 짓궂게 되묻습니다. 40대라는 말에 그는 50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떱니다. 빗방울처럼 차가워질 수 있는 분위기는 그의 노련한 농담에 금세 녹아내립니다. 그는 여성에게 평소에 무엇을 보며 웃는지 묻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철새 유튜브였습니다. 철새의 움직임을 보며 웃음을 얻는다는 그 독특한 취향에 코미디언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침묵이 또 한 번의 유쾌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소소한 대화들이 이어지던 중 부유해 보이는 자매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그들에게 그는 스스럼 없이 묻습니다. 결혼은 어떤 남자랑 해야 할까요? 언니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건물주요. 그녀는 이미 건물주와 결혼했고 동생에게도 늘 건물주와 결혼하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건물주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공연을 홍보합니다. 그 건물주 남편분들께 말씀드려서 제 공연 표 좀 사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씁쓸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미디언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관객이 줄어든 상황. 그는 마치 상권 분석가처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순간 홍대 이쪽 상권이 죽었습니다. 저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텅 비었네요. 이것이 바로 제 효과입니다. 처절한 자기 비하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관객들은 더 큰 소리로 웃습니다. 군산에서 서울로 여행 왔다는 젊은 연인도 잠시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군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할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북경이라는 짬뽕집. 그는 혹시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는 아니죠? 라며 끝까지 농담을 던지고 비가 많이 오니어서 들어가라며 그들을 보내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코미디언과 관객이라는 관계를 넘어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교감이 오고 갔습니다. 공연 막바지 미국 뉴욕에서 왔다는 한인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보지만 어색한 분위기만 감돕니다. 18살 딸과 함께 온 어머니에게 그는 함께 사진 찍기를 제안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이거 완전 아빠, 엄마, 딸 가족 사진이네요.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를 피하려 자꾸만 그의 우산 속으로 파고드는 어머니의 모습까지도 하나의 즐거운 총극이 됩니다. 그렇게 그의 외로운 코미디 버스킹은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의 막막함과 텅 빈 거리의 공허함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몇몇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스쳐 지나간 다양한 인연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부동산 간판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많이 와주세요. 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거리에는 코미디언이 없는지를,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아늑한 소극장이 필요한지를. 그는 한때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꿈꿨지만 이제는 대학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의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비오는 날거리에서 자신의 몸은 젖어도 악기만은 비를 맞지 않게 감싸 안으며 연주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예술가의 열정과 꿈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지만 코미디는 다릅니다. 코미디언의 꿈은 악기처럼 우산 속에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웃음소리 속에서만 살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대거리에 울려 퍼진 한 코미디언의 목소리는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패와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웃음을 찾아내려는 한 인간의 처절한 분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도전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 공연을 지켜봐주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이라도 있느냐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외로운 예술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박수. 서울의 심장,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하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면 이 활기찬 거리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적시는 오후, 수많은 인파 대신 낯선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 오늘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코미디 버스킹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펼쳐지는 코미디 공연, 즉 개그 버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노래나 연주, 마술이나 춤 버스킹은 흔하지만 유독 코미디 버스킹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일까요? 남자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코미디는 음악처럼 흘러가며 감상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때까지 차곡차곡 감정을 쌓아 올려야 하는 섬세한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단 몇 분 만에 그들을 웃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남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몇몇이 호기심에 잠시 멈춰섰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달꽃이 푸드트럭보다 사람이 없네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침 똑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두 여성이 지나갑니다. 혹시 자매세요? 그의 물음에 자매가 맞다고 답하자 그는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아, 그래서 두 분 다 이상하게 생겼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쁠 법한 말이지만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방식,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거리를 좁히는 그만의 소통법입니다.
그는 이어 묻습니다. 서로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매는 매력이 달라요 라고 답합니다.